이번에 풀어볼 연습 문제는 역함수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6번 같은 경우에는 i 역함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 문제고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좌표, 교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죠. 자,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잘 구하진 않아요. 무리함수의 역함수도 직접적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진 않은데 다른 문제를 풀 때는 잘 안 구한단 말이야. 성질을 이용하지 역함수 자체를 구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겠죠. 그죠? 또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구하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실수라기보다는 빠뜨리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중요하니까 한번 역함수를 구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x하고 y를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x는 루트 y-1 플러스 2입니다. 벌써 역함수를 구한 거예요. 요 y가 바로 요 y에 대해서는 역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루트 안에 y가 있으니까 제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제곱을 하려고 봤더니 뒤에 플러스 2가 붙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제곱을 하더라도 루트가 사라지지 않아요. 또 y가 여러 개 생겨요. 이 상태 그대로 제곱을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상수항 같은 건 보통 이항을 시켜서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편의상 좌변과 우변을 바꿔서 써볼게요. 루트 y-1 더하기 2는 x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 2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이항을 시킨다고요.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해요. 여기서 사실은 제곱만 한단 말이에요. 제곱만 하기 때문에 정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로는 범위를 구해줘야 돼. 이 루트 앞에 플러스라고 생략되어 있죠. 그죠? 이게 양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x-2도 당연히 양수가 돼야 돼요. 물론 0은 될 수가 있죠. y가 1이라면 0이 될 수는 있으니까 요거요. 요거를 꼭 해줘야 돼요. x-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를 먼저 구해주고요. x의 범위를 먼저 구하고 그러니까 x는 결국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와서 이제 제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곱하는 건 어렵지는 않아. 제곱을 하면 y-1은 x-2의 제곱. 실제로는 제곱을 전개를 안 해도 돼요. 안 하는 게 더 보기 좋을 수도 있죠. 1만 이항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제곱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마음이 급하니까 이것만 한단 말이야.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정답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정답을 써야지 정확한 역함수가 구해지느냐면 y는 x-2의 제곱 플러스 1 전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뒤에 x의 범위를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요. 2보다 크거나 같다요. 이 범위를 안 쓰면 사실 말이 안 되잖아. 이건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 당연히 역함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것의 역함수가 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어서 적당히 잘라서 한쪽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역함수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내용은 아마 무리함수 그래프 처음 그래프 그릴 때 y는 x제곱 요거의 역함수를 가지고 y는 루트 x하고 y는 마이너스 루트 x의 그래프를 그렸었죠. 그 내용을 하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할 때 이렇게만 구해놓으면 정답이 아니고요. 이것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y는 마이너스 루트 x-1 플러스 1 어떻게 했어요? 이 루트 앞에 있는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꿨습니다. 이랬을 때는 역함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추가로 한 번만 해보십시다. 역함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x, y 바꾼다 그랬었으니까 x는 마이너스 루트 y-1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좌변 우변을 바꿔서 쓸까요? 마이너스 루트 y-1 플러스 2가 x였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항을 시킬 거고요.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했었어요. 그냥 보자마자 제곱해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야. 범위를 먼저 구해주는 게 좋아요. 범위를 자꾸 까먹거든요. 자, 이거는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 x-2도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음수이거나 0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제곱을 하는 건 똑같죠. 제곱을 하면 루트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없어져요.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좌변 전체를 제곱하는 거거든요. 우변 전체를 제곱하고. 그래서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거고 루트는 없어져서 안에 있는 y-1만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x-2의 제곱이 됩니다. 이제 뭐 1 같은 거 이항을 시켜주면 식이 되는 거죠.
이 범위와 이 식을 합쳐서 역함수는 뭐라고 정답을 써줘야 되는 거냐면 y는 y는 x-2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써야 되고요.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 이 부분을 표시를 안 하면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2차 함수는 역함수가 될 수 없어요. 2차 함수는 역함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두 식을 잘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루트 앞에 있는 부호 때문에 바뀌는 게 뭐냐? 범위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식 자체는 똑같아요. 이거나 이거나. 그러니까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모양이 흡사하게 생겼다는 얘기죠. 거의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인 거죠. 대신 이렇게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 반드시 이 범위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 요거 잊지 말고 꼭 이걸 안 쓰더라고요. 이것만 해요. 쉽게만 문제를 풀려고 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네, 범위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뭐 무리함수에서 정의역 치역 구하는 거랑 비슷하죠. 네, x의 범위를 반드시 구해줘야 돼요. 자, 7번 문제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 거의 마지막, 역함수의 그래프, 역함수 거의 마지막에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원래 함수하고요. 그 역함수가 만나는 점, 교점이죠.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만나는 점을 구하세요. 교점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를 찾아서 이것처럼 2차 방정식, 2차 함수 만들어져요. 그러면 두 개를 연립을 해줘야 된다고요. 또 제곱하면 4차 방정식만 만들어집니다. 못 풀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요렇게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만나는 점을 어떻게 구하라고 했었느냐 하면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필기를 옆에다 하나 놓도록 하죠. y는 fx와 y는 f 역함수 x의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요. 이렇게 y는 x가 있다고 쳐보십시다.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함수가 뭐 대충 그렸을 때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뭐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함수가. 그럼 역함수는 이게 예를 들어서 y는 fx야. 그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요렇게 그려지게 된다고요. 이게 y는 f 역함수 x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또는 이 내용이 뭐냐? fx와 f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노란색과 빨간색의 교점,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때 어떻게 설명했었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란색과 빨간색의 교점도 이해가 되는 거지만 노란색과 흰색의 교점, y는 x, 노란색과 흰색의 교점도 여기가 된단 말이야. 근데 왜 역함수로 문제를 풀어? y는 x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y는 fx와 y는 f 역함수 x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노란색과 빨간색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노란색과 흰색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요.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면 되니까 요게 훨씬 더 쉬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왜 x밖에 안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에 맞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필기했죠? 필기하기 전에 내가 얼른 지워버렸으면 약간 영상을 뒤로 돌려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꼭 필기해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y는 루트 3x-2 플러스 2와 y는 x 요 두 개의 교점을 구해주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같다 구해서 연립해야 되겠죠. 루트 3x-2를 먼저 쓰지 말고 x는 루트 3x-2 플러스 2라고 씁시다. 두 개를 일단은 같다고 했어요. 루트가 있으니까 방정식을 자체적으로는 못 풀겠죠. 당연히 제곱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냥 제곱을 하면 루트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남아있어. 해보세요 한번. 남아있어요. 똑바로만 하면 루트가 계속 남아있어요. x도 루트 안에 계속 남아있다고요. 안되고 상수항 같은 건 이렇게 이항을 시킨 다음에 x-2는 루트 3x-2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제곱을 하는 거야. 루트만 남기는 거야. 제곱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3x-2가 될 거고요. 다시 이항을 시켜보면 요걸 새로 써놓을게요. 이항을 시켰으니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곱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졌죠. 이건 인수분해가 쉽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6 되는 겁니다. 그러면 x 값이 1, 6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건 항상 조심해야 돼. 제곱해서 문제를 풀었죠.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제곱을 해서 세로 방정식을 만든 거와 원래 방정식은 완전히 똑같은 두 방정식이냐 얘랑 똑같은 거냐 아니라고요. 좀 다르다고요. 정답은 나오지만 뭐라 그랬었어? 오답도 섞여서 나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제곱을 해서 방정식을 푼 문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뭐 2학년이 되건 3학년이 되건 다 마찬가지예요. 제곱을 해서 방정식을 풀었을 때는 무조건 오답이 있을 수 있으니까 2개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꼭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제곱을 해서 풀었을 때는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가 제곱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 지난 영상에서는 그래프로 확인을 한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직접 확인을 한 장면은 없었죠. 지금은 식으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식에 대입해서, 그러니까 요 식은 제곱하기 전 식이지, 요거는 제곱하고 난 다음 식이지, 여기다 대입해 보는 건 소용이 없고 여기다 대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답이 2개 나왔는데 시간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둘 중에 오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x에다 1을 대입해주면 좌변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우변은 뭐가 나와요? 루트 1이 나오죠. 마이너스 1이건 루트 1이건 제곱하면 똑같이 1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답이 되는 거야. 근데 원래는 어때? 마이너스 1하고 루트 1은 원래는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1을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을 하고 얘는 1 나오는 거니까 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오답이 섞여서 나온다고요. 걔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려운 말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무연근이라고 합니다. 무연근. 근은 근인데 실제로는 근이 안 된다. 사실은 없는 거다. 이런 걸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무연근.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배웠는데 지금은 무연근 자체를 배우진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1을 대입했더니 좌변하고, 그러니까 여기 대입하는 건 소용이 없어. 여기는 어차피 이거랑 똑같은 거야. 제곱하기 전식,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 대입했더니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알아냈어. 6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4가 되는 거고요. 우변은 6, 3, 18, 16, 루트 16이 되는 거. 요건 되는 거잖아. 4하고 루트 16은 당연히 똑같잖아. 그러니까 x가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좌표는 뭐가 되느냐? x좌표를 지금 6이라고 찾아낸 거죠. 1은 안 돼요. 그 y좌표를 굳이 여기다 대입해서 y좌표를 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x좌표랑 y좌표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6,6인 겁니다. 자, 교점은 6,6이 되는 겁니다. 자, 어렵죠? 제곱해서 푼 방정식, 제곱해서 만든 방정식, 뭐 판별식을 쓸 때나 지금처럼 근을 실제로 구할 때나 이렇게 오답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꼭 제곱하기 전식, 여기다 다시 대입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방정식을 풀 때는. 자, 여기까지.